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면 나의 존재 가치를 낮게 평가를 하게 되죠. 따라서 내가 나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존감 헬퍼 임다정입니다. 오늘은 성인이시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생활, 즉 가족에서든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아르바이트장에서든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나?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요.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계속 헤매고 있는데 동료나 사수분이 와서 조금 도와주니까 문제가 후루룩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너무 크죠.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찾아오는 마음은 바로 좌절감입니다. 나는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치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은 느낌이 듭니다. 회사 상황에서 좀 더 집중해서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랑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인원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이게 도저히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 부서랑 자꾸 뭐가 안 맞아. 근데 조율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나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율이 안 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떨 때는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서서 조율을 하고 조정을 했더니 이게 조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했을 때 잘 안 되던 게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수루루룩 풀려요. 물론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막혀서 진행되지 않는 것보다는 어쨌든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때 내 마음은 사실 좀 좋지 않죠. 처음 입사하고 나서 몇 달 정도는 그럴 수 있어. 나는 아직 이 회사에 적응이 덜 됐고 잘 모르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위로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스스로 생각해 놓은 마지노선의 시간이 있죠. 누구는 3개월, 누구는 6개월, 누구는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느끼는 좌절감의 크기는 이전에 느꼈던 크기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회사에서 내가 하던 일이 없는 것 같고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될 것 같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한마디로 스스로가 쓸모없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회사 가는 게 더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샌가 퇴근 후에도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생각 안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막 생각이 납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혹은 운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집에 도착을 해서 샤워를 할 때도, 자려고 누웠을 때도 나는 왜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할까?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이랑 머릿속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들이 너무 후회되고 속상하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까지도 해요. 금요일 퇴근 시간이 되면 잠시 동안 해방감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휴일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출근하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답답해져 오면서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건 아닌데 괜히 내 마음에 사람들이 나를 한심하게 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실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볼 것 같고 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그 순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더 위축됩니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잘하지 못할까? 역시 나는 능력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하나 둘 자리를 잡아요. 내 스스로가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회사 내에서 나는 당당하게 뭔가를 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당당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점점 위축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확신이 사라져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틀린 건 없나? 하면서 업무 진행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여러 번 하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딜레이 되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러면 그때 실수가 나옵니다. 상상만 해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른 사람한테 이거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할까?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혹시 그 사람이 아니 일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것도 못해? 라고 생각을 하진 않을까? 그 사람이 바쁜데 시간을 뺏는 건 아닐까? 내가 잘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채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일을 마무리했을 때 아무 말 없고 그냥 잘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실수가 발견이 되거나 혹은 막혀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역시 나는 잘 못해. 난 여기랑 너무 안 맞아. 나는 능력이 부족해. 자신감이 뚝뚝뚝 떨어지죠. 내가 어딘가에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요. 나를 아무도 찾지 않게 되는 건 아닐까? 소외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초조해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필요 없다, 쓸모 없다라는 말은 존재 가치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면 나의 존재 가치를 낮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우울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쉽게 찾아올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나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생각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진행한 일이 잘 안 되다가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일이 풀린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누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해결했다. 라는 이 문장은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민폐라고 느껴질 수 있죠. 여기까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방향이라고 하면 약간 다른 시선으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그 일을 내가 맡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이 맡았다면 일이 좀 더 수월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일이 가중되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 진행이 되었을 거야 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이 많아져서 힘들어서 일이 더 틀어져 버렸을 수도 있죠. 이제 시선을 나로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이 일을 여기까지 진행시킨 사람은 누군가요? 그 사람인가요? 아니죠. 나예요. 나입니다. 내가 일을 진행시켰어요. 그만큼 일을 내가 진행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 챕터에서 누군가가 약간의 도움을 줬을 때 일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해결을 못하고 나 진짜 진짜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민폐를 끼쳤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시선이 아니라 내가 진행 안 시켰으면 도움을 받아봤자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었을 거야. 그래 다음에는 나도 한번 저렇게 적용해봐야겠다.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해뒀다가 적용해봐야지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장면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자존감 수업이란 책이 있어요. 사실 자존감 분야에서는 굉장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직업 만족도, 직장 만족도, 자기 만족도는 구별해야 한다고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회사에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마치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내가 그냥 나의 전부인 것처럼요. 회사에서의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딸, 아내, 동생, 언니, 누나, 유튜버, 강사, 심리상담사 등등 정말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양한 역할들이 있죠. 심지어 아이들도요. 유치원에서는 누군가의
제자이자 친구, 그리고 집에서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손주, 누군가의 조카. 정말 다양한 역할들이 있죠. 그러면 이 역할들에서 모두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러면 너무 좋죠. 모든 만족도가 진짜 뭐 90점 이상이다. 최상이죠. 하지만 사실 그러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역할 중에서 하나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내 자신에 대한 만족도랑 바로 연결시켜서 내 자신의 만족도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의 나에 대한 만족도, 직장에 대한 만족도, 직무에 대한 만족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나에 대한 만족도는요, 구별을 해야 하고요.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 회사에 대한 생각은 딱 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나올 때 컴퓨터 전원 끄듯이 회사에서의 나라는 스위치를 꺼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퇴근 후에 나라는 스위치를 켜는 거죠. 집에서 회사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뭐 예외적으로 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외 업무적인 거는 사실 내가 지금 당장 출근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 집에서 고민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걱정과 불안이 계속 커져갈 뿐이죠. 걱정과 불안은요, 하면 할수록 커진다라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걱정은 우리 회사에서만 하도록 하자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을 정리하는 멘트로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자존감 헬퍼 임자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